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동부간물류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공급사슬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신광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의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기술이 의미하는 바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가트너 아시죠?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9년과 2020년 기준 신기술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트너 자료를 차용하는 이유는 가트너가 예견한 변화의 방향이나 신기술들이 실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트너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예견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트너가 발표하는 최신 기술 트렌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하이브 사이클은 시간의 가로축과 대중의 기대감 Y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클은 시간의 흐름과 대중의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5단계는 대중에게 처음으로 개념이 소개되어 관심이 시작되는 이노베이션 트리거, 관심이 극에 달하는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일부 개념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급감하는 Throw of Disillusionment, 다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Slope of Alignment, 마지막으로 양산의 단계인 Plateau of Productivity입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5단계의 수명 주기를 거쳐 양산의 단계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기술들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도표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기술들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할 기술들이 처음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초기 단계의 개념적 모델과 미디어의 관심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용화된 제품은 없고 상업적 가치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 단계에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은 일부의 성공적 사례와 다수의 실패 사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부 기업이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극에 달함에 따라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지만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실패함에 따라 대중의 관심도 시들해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의 제품화를 시도한 주체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중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업 주체들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의 향상에 성공한 경우에만 투자가 지속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의 구현이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델로 구현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대중은 기술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2, 3세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술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경쟁과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이브 사이클은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고, 이후에는 이미 해당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상용화되는 단계로 전환됩니다. 이 사이클은 2019년에 가트너가 발표한 신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기술들을 사이클에 표현할 때 서로 다른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각 기술들이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양산의 단계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G 기술이나 3D 센싱 카메라의 경우 회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양산까지 2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발표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기능과 이동성 관련 기술입니다. 많은 기술들이 사용자들에게 이동성을 부여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이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사물들을 확인하고 측정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증강현실을 넘어 사람들이 디지털 장비를 착용해서 사이버 공간과 결합되는 형태인 증강인류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주로 바이오 칩을 내장하거나 뇌에 연결되어서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등을 확인,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트렌드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기기와 기기, 사람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단편적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로 전환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술들이 더해져 실시간 의사결정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하이프 사이클과 비교할 때 2020년엔 선정된 기술들에 있어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유사하게 5가지 트렌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형 구조입니다. 융합형 구조는 유연한 데이터 기본 구조 패브릭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패키지화된 비즈니스 역량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형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듈화, 효율성, 지속적 개선과 적응형 혁신 구조, 이 4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알고리즘 기반 신뢰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 거짓 뉴스와 비디오, 그리고 왜곡되어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제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게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기기나 말단의 사용자 레벨에서 신뢰도 높은 알고리즘을 통해 정제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 즉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그 이후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 기술들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제조업 기술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더 작고 빠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DNA 컴퓨팅 기술은 DNA와 함께 생화학 기술을 반도체를 대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포머티브 인공지능이 네 번째 트렌드입니다. 포머티브 인공지능이라 함은 외부 환경 변화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형태의 문제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해결 방법까지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너레이티브 AI는 작곡을 한다거나 이미지나 비디오 등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된 나입니다. 이 기술은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사이버 공간에 저장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CPS 혹은 스마트 팩토리와 비슷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나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와 인간의 뇌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 BMI나 인간의 뇌와 연결된 웨어러블 장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은 2019년 이전에도 관심을 받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이프 사이클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개별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도 진화하지만 개인의 인증, 데이터의 원천의 증명과 같은 특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의 파편화라고 부를 만한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하기도 하고 2019년부터 나타난 사람의 중심의 응용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이고 2020년에는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듯한 AI가 등장할 것이고 사람의 뇌와 연결된 컴퓨터가 별다른 행동이나 지시 없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다가올 급변과 차원이 다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응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